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캐치미TV 이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참돔 낚시에 대한 어떤 채비, 그리고 채비의 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뭐 밑밥이라던가 아니면 뭐 포인트라던가 뭐 조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밑밥인데요. 그 밑밥을 어떻게 투척하는 게 좋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그 밑밥 같은 경우에 제 경우에는 그 지속적으로 밑밥을 투척을 해서 그 밑밥 띠가 꾸준히 이렇게 띠가 형성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뭐 정기적으로 어떤 리듬에 맞춰서 밑밥을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밑밥을 많이 갖고 간다고 해서 뭐 한 가방에다 넣지 말고 무게를 좀 분산해 가지고 다시 한번 뭐 갯바위 승하선 때 그 좀 안전사고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참돔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참돔 찌낚시의 어떤 채비는 반유동, 그리고 전유동, 그리고 잠길 조법이 있습니다. 그 잠길 조법에서는 또 마이너스 찌를 이용한 그 잠길 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찌의 부력을 오버시켜서 정렬이 된 이후에 잠기는 그런 잠길 조법이 있는데요. 먼저 반유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자,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가을 시즌에 뭐 고기가 입질을 하는 수심층을 파악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일정 수심층을 공략하는데 그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뭐 발 앞에 수심이 확보가 되고 조류 소통이 있는 직벽의 어떤 벽면을 만약에 공략을 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뭐 장점은 일정 수심, 그리고 뭐 견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금 뭐 과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원하는 수심층 바닥이라던가 이런 철저하게 어떤 바닥권을 공략을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유동 낚시인데요. 보통 이제 갯바위 낚시에서 이제 저도 많이 사용하는 낚시입니다. 이 전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찌 매듭이 없는, 그래서 계속 무한적으로 이렇게 바닥까지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비인데요. 이게 속조류가 좋고, 만약에 그 줄내림이 좋은 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1.55찌인데요. 1.55찌에 1호짜리 뽕돌을 뭐 2개, 3개를 물려도 이 찌가 가라앉지 않고 밑줄만, 밑채비만 빠져나가는 이런 어떤 낚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채비를 운영을 하실 때의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이 채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깊은 급심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급심 지역을 벽면을 직공으로 공략할 수 있고 바닥까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미끼가 이 찌보다 선행되게끔, 그러니까 찌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거는 고기가 물어도 입질이 정확하게 어실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뭐 찌가 있고 미끼가 있으면 조류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선행이 되게끔 이거를 견제 동작과 그리고 줄을 주는, 흘려주는 그 동작을 같이 반복을 하셔야만, 그래서 뭐 이런 바닥 지형을 철저하게 탐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봄 시즌과 가을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전유동과 반유동을 활용한 낚시.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전유동 채비로 인해서 가을 시즌에 전유동 채비로 낚시를 하면서 고기가 입질을 하는 수심층을 파악을 하고, 그 수심층은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몇 메타다, 뭐 15m다 확보가 됐을 때 15m 반유동 낚시로 그 전환을 해가지고 낚시를 하면 참 효과적인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금 전에 제가 그 이 전유동과 반유동을 전유동으로 탐색을 하고 이제 반유동으로 이제 수심층 낚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찌를 몇 호를 쓰느냐? 자,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뭐 2호, 3호, 4호, 5호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참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기준을 잡고 낚시하는 게 원도권에서는 3호입니다. 3호찌에서 많게는 뭐 6호까지, 그리고 적게는 뭐 예를 들어서 내만권에 아니면 뭐 물 흐름이 좀 약한 곳 같은 경우에는 1호찌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도권의 참돔 찌낚시 반유동은 일단 3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전유동, 원도권 전유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호를 세팅을 합니다. 1호, 그 다음에 2호,
3호. 뭐 정말 물이 빠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정말 뭐 이런 5호찌를 전유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그 전유동에 있어서 5호찌라는 거는 이 5호찌의 부력을 맞춘 찌가 아니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내 채비가 얼마만큼 흘러갔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나한테는 어떤 시인성적인 부분이지, 이거의 이 찌의 움직임을 보고 낚시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뭐 5호찌인데 1호짜리 수중봉돌 2개를 달아가지고 채비를 흘려다가 입질을 받았다. 참돔 같은 경우에는 본류대 낚시에서는 100%이 찌뿐만이 아니고 낚싯대까지 끌고 들어갈 정도의 강한 파워를 가지고 갖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원도권 그 전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본류대 전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유동 찌의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그 잠길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잠길조법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찌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요렇게 뭐 3제로, 2제로. 자, 3제로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하면 바로 찌가 가라앉고요. 2제로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하고 정렬이 되면 찌가 가라앉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런 찌들은 이제 그 속조류를 태우기 위한 찌인데, 이 찌가 가지고 있는, 이 조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모든 내 채비를, 그러니까 이 찌부터 속조류를 태워서 물 흐름을, 만약에 물에서 속조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찌는 위에서 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속조류를 타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그 채비의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밑걸림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적당한 견제와 적당한 흘림,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채비는 참돔 고수들, 3급자들이 운영을 하는 채비로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조법입니다. 투제로찌는 제로찌보다 약한 부력의 찌 아닌가요? 아니, 투제로찌 같은 경우에는요, 제로찌가 제일 약한 부력을 갖고 있는 찌고요. 투제로찌가 개발된 이유는, 투제로찌는 제로찌보다 약한 부력의 찌로 개발이 된 게 아니고, 투제로찌, 쓰리제로찌 이런 찌는요, 속조류를 태우기 위해서 개발된 찌입니다. 자, 두 번째 잠길 조법은요, 그 잠길 조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자,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이 찌 같은 경우에 1.55찌고요. 그 다음에 2B의 잔존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찌가 그 물에 뜨려고 하는 그 힘이 제로가 되는 그 시점이 뭐냐면, 이 찌 같은 경우에는 1.5 수중봉돌에 그 2B에 대한 조개봉돌을 물려주면 이 찌는 결국에는 거의 제로 부력이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1.5호의 2B의 잔존 부력 플러스로 뭐 3B 내지는 5B, 뭐 많게는 뭐 08, 1호까지에 대한 밑에 봉돌을 더 달아서 채비가 정렬이 된 다음에 가라앉게끔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채비는 반유동하고 똑같습니다. 위에 면사 매듭이 있고요. 반달 구슬이 있고, 찌가 있고, 구슬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중봉돌이 있고, 뭐 도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줄에 이비봉돌 플러스로 뭐 오비, 뭐 이런 추가적인 봉돌이 그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낚시는 제가 굉장히 자주 쓰고 요즘에 굉장히 많은 참돔 매니아들이 낚시를 하는 그런 채비인데요. 이 채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채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자, 정렬이 된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를, 무게를 더 줘서 빨리 떨어지게 만든다고 하면, 이런 뭐 수심 지형이 이렇게 가다 뚝 떨어지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벽면이라던가 바닥을 빨리 공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18m에서 만약에 공략을 했을 때 14m에서 찌가 가라앉으면서 18m를 공략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찌를, 낚싯대나 줄을 땡김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찌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가면서 19m를 공략해주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20m를 공략해주고, 이렇게 뭐 일종의 스카이 콩콩을 탄다라는 느낌으로 바닥을 좀 더 세밀하게 공략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끼 선행이라던가 아니면 채비의 견제, 이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채비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내가 탐색하고 있는 수심층을 탐색을 하다가 뭐 가을 시즌에 그 참돔 낚시처럼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스십층을 파악을 했다. 만약에 17m에서 만약에 입질을 한다. 그랬을 때는 밑에서 오버시킨 잔존부력, 오버시킨 그 뽕돌을 떼어내고 14m, 뭐 15m에 있던 면사매듭을 17m에 만들어주면 바로 어떤 찌를 갈지 않고 뭐 줄을 끊지 않고 바로 채비를 17m로 해서 반요동으로 그 변환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찌를 지금 1.55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왜 1.55찌로 설명을 드렸냐면 이 조법은 그 본류 때 뭐 참돔 낚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3호, 4호, 5호도 이러한 형태의 조법을 쓰고요. 그 1.5호, 1호 이런 찌루는 감성돔 본류 낚시를 할 때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와우. 그럼 이 두 가지 장기조법에 뭐 차이가 뭐 많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첫 번째 장길조법은 마이너스 7을 이용한 장길조법은 속조류를 직접 태워서 찌에 내가 속조류를 태워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속조류가 흘러가는 대로 밑조류를 태워서 낚시를 하면서 조금 더 그 효과적인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잔존부력 그 마이너스 잠길조법 같은 경우에는 이 찌를 직접적으로 속조류를 바닥까지 내려서 받지는 못한다는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내가 눈으로 보면서 채비를 견제하고 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를 얘가 조금 없애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돔 낚시 채비 및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 한정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모든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그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음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실제 그 한 채비 그리고 낚시를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변해편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